통근버스가 정류장을 침범하면 이 정류장의 주인격인 노선버스는 앞길이 막힙니다. 출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을 점령한 통근버스들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침 퇴근할 때 보면은 언제나 이제 대기업 통근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 되는 거였어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장에서 주정차 10m 이내는 불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청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고 네. 주장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실제로 출퇴근길에 가보면 통근버스가 끝도 없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버스라서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시민분들한테 네. 통근버스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여기 서면 안 되는 거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일반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이게 당연히 서는 거고 버스라서 당연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셨는데 제가 불법이라고 알려드리니까 그때 분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민이 좀 위험해지는 상황인가요 지금? 가장 위험했던 장면은 아무래도 차도에서 일반 버스가 승객들을 내려주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을 맞춰야 되니까 통근버스가 거기를 이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빠르게 승객들을 내려주긴 해야 하는데 이제 1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도로에서 차도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태워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보면은 좀 거기에 계속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강남역 출근길에 가보면요. 네. 우회전 코너를 거의 한 5, 6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통근버스가 그쪽을 막고 있으니까 네. 일반 버스는 우회전을 돌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정류장에서도 한 번 더 서거든요. 한 10분 정도를 대기하다가 시간에 딱 맞춰서 직원들을 태워서 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반 버스 입장에서는 진입도 어렵고 승객을 태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 운전사분들께 물어보면은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 않나요? 노선버스, 이제 일반 버스 기사분들께서는 네. 당연히 배차 간격도 길어지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차도에서 내려주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또 통근버스 기사분들께서 운전을 조금 거칠게 한다 이런 네.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한하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간 거죠? 제가 5군데를 총 가봤는데요. 사당, 강남, 잠실, 동탄, 평택까지 가봤습니다. 동탄이랑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에서 이제 별도의 주정차 공간을 마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동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통근버스랑 일반 버스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류장을 분리하면 되잖아요. 왜 점점 합쳐지는 것 같죠? 통근버스 기사분들의 예. 의견을 들어보면 직원분들께서 정류장이나 역에 가까운 곳을 선호하시고 거기서 좀 멀어지면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기업들 입장을 들어보니 네. 본인들도 불법임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는데 사실상 한 군데, 대기업 중 한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 주정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에 예술가는 무엇이 하려고 몇 분 정도 체감하세요? 이 보도 나가고 나서 기업들에서 연락이 많이 왔나요? 기업들에서 연락이 진짜 끝도 없이 왔는데요. 이제 본인들도 불법임은 알고 있었지만 네. 그 누구도 사실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취재를 하는 게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불법인 건 알고 있고 시정하겠다라는 그런 문자와 연락이 계속 왔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반응들이 있네요. 근데 통근버스도 좀 답답한 구석이 있긴 있다면서요. 이제 통근버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네. 기업에서 그렇게 거기다가 하라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네.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사실 과태료가 5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네. 적네요. 굉장히 적고 이제 네. 반복 누적에 따른 과태료 추가금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자체에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5만 원만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아니면 현장 단속을 거의 안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불법임을 알고 있으심에도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속팀이 있긴 있는 거죠?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 나름대로 현장 계도를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야 현장에 나가서 운전기사가 있으면 계도를 하고 만약에 운전기사가 현장에 없다 그러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게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CCTV가 사실 다 거의 달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확인해서 잡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한 구청 입장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도 출근 시간에 거의 3, 40대가 오갔거든요. 하루에만 해도 출근 시간만 3, 40대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을 합치면 사실상 너무 많은 통근버스가 오고 가다 보니까 거의 100대 가까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 입장에서도 이걸 일일이 다 단속하고 계도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100대라는 게 한 지점에서인가요? 네, 한 지점에서만 거의 10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출근 시간에 30대 정도는 오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선 복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근버스를 운영을 해주면 지하철도 조금 널널해지고 그렇죠. 교통량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맞지만 네.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노선버스랑 일반 버스를 타는 승객분들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정류장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복지이고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공용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대기업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이 열지 안 하면 이제 또 이제 하는 거겠죠. 계도할 때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단속팀이 철수를 하면 또 이렇게 나가서 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쓰니까 몇 년 동안에 불편한데.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대기업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기업들이 이곳을 불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직원분들께서도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본인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더라도 그렇죠. 감수하셔야 할 것 같고 네. 이제 지자체도 현재 이제 뭐 너무 많아서 단속이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단속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조금 더 강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문예빈 기자 취재 덕분에 저도 통근버스가 원래는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